선생님들 안녕하세요. 바닥입니다.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국내 주식 관련해서 이제 매수할 만한 그런 종목들을 올려주고 있는데요. 이제 최근에 동안 보니까 이제 코스피나 코스닥이 그래도 반등이 좀 나와주는 그런 움직임이 만들어지곤 있습니다. 하지만 이 약간의 이런 반등이 나오더라도 그동안에 하락을 했던 그런 부분들이 컸기 때문에 이제 모든 종목들이 상승을 한다라고 보기는 어려운데요. 이런 상황에서 이제 오늘 할 거는 시장에 이제 저는 이 시장에서 거래대금이 많이 들어오는 이 종목들을 좋아하고 이런 거래대금이 큰 종목들이 시장을 어느 정도 반영을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거래대금 이제 10일 이내 거래대금 800억 이상 한 번씩 터진 그런 종목들이 총 283개가 되는데 그거를 이제 이렇게 유튜브로 하나씩 넘기면서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고 어떤 섹터가 이제 돈이 들어오고 있는가 그런 것들을 좀 파악을 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 이렇게 할 것 같고요. 이렇게 좀 종목을 뽑아가지고 이 리가켄 바이오처럼 여기서 매수해서 지금 이제 좀 상승이 나오고 있는 그런 흐름인데 19 정도. 근데 이제 이런 게 생각보다 이제 조회수나 이런 부분들이 잘 나오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거래대금이 들어온 종목들을 바탕으로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이제 매수했던 종목들 두 개를 좀 보면은 리가켄 바이오는 우리 여기서 매수를 해서 좀 수익권에 있고요. 매도는 한 이런 자리에서 매도를 할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테오젠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매수 중이고 리가켄 바이오보다는 좀 그래도 움직임이 좀 느린데요. 그래도 한번 이렇게 양봉이 만들어지는 것들을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조정이 오면 매수할 종목들인데 여기 따로 매수가까지 오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은 나중에 또 이들 움직임 하나씩 보면서 어떻게 움직이는지 좀 보고 현재 시장에서 어떤 섹터가 좀 강한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한양행은 전에 손절이 좀 됐고요. 좀 빨리 넘기겠습니다. 이렇게 같이 보면서 빨리 넘기고요. 여기서 이제 봐야 될 거는 이렇게 역배열로서 흐르는 이런 종목들은 매매를 안 할 겁니다. 애초에 관심이 없고요. 이렇게 양봉이 만들어지는 그런 종목들을 위주로 좀 볼 겁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모아가지고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빨리 넘기겠습니다. 기아도 쿨하게 볼 게 없죠. 이렇게 계속 역배열로 흐르는 종목들은 사실 볼 필요가 없습니다. 빨리 넘기면 되는데 일단 가온 전선 같은 경우는 전력 전선 관련된 종목이죠. 이 종목이 지금 뭔가 이런 200일선을 지지를 받고 살짝 자리를 만들어가는 듯한 그런 움직임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얘를 이렇게 넣어놓은 다음에 다른 전선주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좀 같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3일제약도 아까 바이오 종목들이 이제 하락을 하다가 멈추는 그런 상태에 보니 이 종목도 200일선 근처에서 좀 멈추는 그런 움직임입니다. 그래서 뭐 그렇고요. 일단 역배열인 종목들은 안 보고 삼성화재 같은 경우 단기간에 상승을 하는 흐름인데 삼성생명을 좀 잠깐 보면은 삼성화재가 좀 독보적으로 좀 강하게 움직이는 그런 흐름이 있고 사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매수를 해봐도 나쁘지 않은 그런 종목이라 생각을 하고요. 얘는 일단 넣어는 놓겠습니다. 그다음에 좀 빨리 넘겨야 되겠네요. 이런 대한전선을 보니까 아직까지 전선주들이 그렇게 힘이 있는 모습은 아니다. 계속 이렇게 하락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금양은 뭐 옛날에 2차전지로 갔지만 워낙에 회사가 대주주가 해먹기 위한 그런 움직임들이 너무 많았어가지고 지금 특별하게 볼 필요는 없고 이렇게 역배열인 종목들은 좀 빨리 넘기겠습니다. PYM도 그때 이제 매수가 오지 않아서 이제 매수 취소를 했었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지나고 보니까 이렇게 올라와 있네요. 그렇다. 얘도 이제 역배열인 종목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볼 게 없고 삼양식품 같은 경우는 나쁘지 않은 흐름입니다. 이런 삼양식품 같은 경우 이렇게 크게 상승을 했다가 이제 이런 횡보의 기간을 거치면서 이때가 분명 이렇게 밑에가 이게 코스피인데요. 코스피 지수보다 코스피 지수가 빠질 때 좀 버텨주는 그런 흐름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만 봤을 때 꽤 강한 그런 종목이구나 라는 것들을 좀 볼 수가 있고 최소한 지금 뽑고 있는 종목들 중에서만 매매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좀 매매 확률이 높아지실 겁니다. 역배열인 종목들은 좀 피해서 매매하는거든요. 그다음에 하나투자증권 같은 경우 왜 이렇게 멈췄냐면은 이 종목도 지수가 하락을 하는 그런 위치에서 그래도 나름 버티는 그런 움직임들이 좀 보여지긴 합니다. 특히나 이런 거래대금이 좀 들어오는 모습들이 좀 있는데 얘가 왜 이렇게 그 상승을 했다가 하락을 했다가 이런 걸 좀 보면은 아무래도 얘가 옛날부터 이제 비트코인 관련된 그 종목이긴 합니다. 비트코인 관련주인데 이게 우리기술 투자를 좀 보면 보일 것 같은데요. 우리기술 투자도 이제 비트코인 10만 달러를 돌파를 했었는데 그런 이슈 때문에 상승을 했다가 좀 하락을 하는 그런 움직임입니다. 마찬가지로 좀 그런 느낌으로 좀 올라간 것 같은데 그런 관점이면은 지금은 매수하기는 좀 별로인 것 같다. 메리트가 그렇게 많진 않아 보입니다. 포스코 퓨처엠도 계속 이렇게 하락을 하죠. 현대제철, 선희전자는 요즘에 이제 정치들이 지금은 이제 정치 테마 관련된 종목들이 좀 크게 상승을 하는 그런 움직임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탄핵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 그렇게 보여지고요. 덕성도 이제 최근에 상승을 합니다. 아무래도 지금 정치 테마주들이 강하게 상승을 하는 그런 시장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형 GNM 정치 테마주고요. 아무래도 지금 시장에서는 정치 테마주만 좀 강하게 움직이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국영 GNM이 김경수 지사 관련된 종목으로 아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탄핵 결의안이 최근에 이제 탄핵에 대한 이야기들이 너무 많았었기 때문에 이제 다시 한번 이제 대선이 열릴 수 있다 그런 것들 때문에 그런 정치 테마주가 지금 시장에서는 사실 이제 정치 테마주가 계속 가지 않나 생각합니다. 일신석재는
일단은 시장이 안 좋았는데도 계속 버티는 모습 속에서 결국에는 상한가를 또 만들어주는 모습이고요. 이 종목도 제가 알기로는 결국에는 이게 정치 테마로 또 엮이는 남북 경협인데 이것도 정치 테마로 엮였던 걸로 알거든요. 뭐 뉴스를 보면은 뭐 트럼프 이제 김정은과 직접 대화를 검토한다 뭐 그런 내용도 좀 있고, 근데 얘도 이제 정치 테마로 엮여서 좀 최근에 상승이 나오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일단 남북 경협 이슈가 있는 그거 말고도 이런 정치적인 이슈들이 좀 존재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일단은 넣어놔야겠죠. 국영 GNM도 넣어놓겠습니다. 인스코비 뭐 특별하게 볼 게 없고, HSL도 일단은 넘어가고요. 이스페타시스 반도체 종목들은 계속 하락을 합니다. 지금 반도체 쪽으로는 볼 게 없어 보이고요. 대명 선호 시즌도 아쉽게도 여기 손절이 되고 나서 그 뒤에 이렇게 올라가주는 그런 움직임입니다. 워낙에 시장이 안 좋았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또 손절이 나가는 그런 움직임이었고요. 대동기어 그래도 꽤, 대동기어는 봉으로 좀 봤을 때 좀 이런 자리, 이런 전고점 구간을 좀 상승으로 이 주봉이 마감이 되긴 됐거든요. 근데 워낙에 움직임 자체가 윗꼬리가 이렇게 많이 달리던 그런 종목이다 보니까 얘가 이제 매매를 했을 때는 이런 윗구간에서 매매하기보다는 한번 이렇게 다시 한번 조정이 와주기를 좀 기다려서 이런 네모 박스 안에서 매매를 해보는 게 괜찮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계속 이렇게 좀 보고요. HD 한국조선해양 얘도 이제 조선주죠. 조선 관련돼서 나쁘지 않은 그런 종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시장이 안 좋은데 잘 버티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시장이 좋아지면 한번 또 상승이 나와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도 이게 전에는 2차 전지로 엮여서 상승했던 종목이고 또 전선으로도 좀 엮여 있는 그런 종목으로 아는데요. 일단은 뭐 버티는 그런 움직임인데 여기서 이렇게 양봉이 만들어지면서 거래대금이 좀 붙는지 그런 것들을 좀 파악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삼성중공업은 아까 봤던 것처럼 HD 한국조선 해양처럼 그냥 조선 쪽이고요. HD 미포 얘가 이제 지금 좀 강한 그런 움직임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은 여기서 상승률로만 치면은 현대미포가 좀 좋은 흐름이다. 그래서 저런 종목을 위주로 매매를 해야 된다 보시면 됩니다. 최근에 이제 코인을 좀 하고 있다 보니까 코인이라고 발음을 하게 되네요. 그다음에 계속 넘기면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그동안에 이제 방산주로 해서 크게 상승을 했던 종목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좀 이제 하락이 나오고 더 200일선에서 반등이 나와주는 흐름인데 그동안에 앞에서 크게 하락을 했기 때문에 좀 반등이 나와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성건설은 이제 이재명 그 관련된 종목이죠. 최근에 이제 정치 테마 이슈로 해가지고 이제 상승이 크게 나왔고, 근데 이제 정치 테마를 좀 봤을 때 이제 우리가 봐야 되는 거는 이제 이 탄핵 이 결의안이 토요일 날 이 가결이 됐고, 그 가결이 된 상태에서 일단 이슈가 한 번은 이렇게 또 반등이 월요일 날 크게 상승이 나와줄 수는 있지만 그 뒤에 이제 추가적으로 나올 만한 이런 것들은 이제 헌재의 헌법재판소의 이 탄핵 결의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이제 판결로 넘어가야 되는데 그때까지는 좀 이런 이 변동성이나 이런 것들이 좀 줄어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자리에서 이 높은 구간에서 매매를 하기보다 좀 낮아지는 상태에서 이제 매수를 해서 만약 다음에 열릴 대선이나 이럴 때까지 좀 들고 가본다라는 생각으로 일단 이런 점으로 종목을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 그리고 이것도 단기간에 지금 바닥 대비해서 2만 원이었던 게 지금 한 7만 원까지 빨리 올라온 거기 때문에 이것도 좀 주의해서 봐야 됩니다. 그다음에 페코는 방산 뭐 특별하게 이슈는 없고요. 성강밴드도 요즘에 좀 강하게 움직였네요. 좀 넣어놓고, 그다음에 이제 콤도 좀 약한데 일단 뭐 옛날에 이제 뭐 이재명 대표 관련해서 뭐 CCTV 이슈로 해가지고 정책으로 좀 갔었는데요. 지금은 이제 확실한 인맥주들이 좀 가는 그런 움직임이다 보니까 뭐그 움직임이 그렇게 막 좋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한국전력은 특별하게 볼 게 없고요. 얘도 뭐 전에 한강 이슈로 해가지고 한강 작가 이슈로 해서 크게 상승했다가 좀 빠지는 거고요. 계속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우리가 뽑았던 VT고요. VT가 여기 이런 전고점을 돌파하는 그런 흐름이라서 아 괜찮았구나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여기를 돌파했으니까 얘를 이제 어떤 관점으로 보냐면은 다시 한번 이렇게 좀 와서 이런 박스권 내로 진입을 해주면은 매수하기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얘는 이제 매수하기 참 좋은 종목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올라가서 쭉 갈 수도 있겠지만 좀 조정이 와준다면은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뭐 동신건설 아까 봤지만 이런 아난티 같은 것도 남북 경협주입니다. 옛날 남북 경협으로 해서 크게 상승했던 종목이고요. 트럼프가 돼서 이제 뭐 이렇게 잘 되는 걸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좀 보겠습니다. 동서는 개별적으로 좀 잘 가는 것 같던데 일단 동서 잠깐 넣어보고요. 아주 IB 투자 특별하게 볼 건 없어 보입니다. 대성창투도 볼 게 없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역배열인 종목들은 그냥 지금 보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올라가고 있는 그런 종목들 위주로 보시는 게 좋고요. 뭐 차라리 이런 KT 같은 경우는 지금 초록색 선이 51선인데 이런 51선에 닿을 때마다 그래도 반등이 나와주는 흐름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제 시장이 좋아진다라고 했을 때 그 이런 51선 근처에서 이런 자리에서 깨지 않는다고 하면은 여기서 한번 베팅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수급도 좀 참고를 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연기금이 좀 들어오는지, 금융투자가 최근에 많이 들어왔다가 12월 달에
지금 이런 자리에서 좀 금융 투자가 좀 들어왔다가 살짝 지금 자리에서 좀 팔고 있는 그런 모습이긴 한데요. 근데 들어왔던 물량들이 좀 있다 보니 일단 이런 이 51선 근처 여기를 만약 종가로 끝내지 않는다. 종가로 이렇게 떨어지지 않는다고 하면은 이런 자리까지는 한번 베팅은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추세선을 이렇게 그어봐도 계속 이런 상승 추세를 유지하면서 가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이런 한글과 컴퓨터 같은 경우는 이렇게 추세선을 그어 보면은 이렇게 뭔가 고점을 이어봤을 때 이렇게 상승을 하려다가도 내려오고 상승하다가도 내려오는 그런 움직임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역배열인 종목들은 고점이 계속 낮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종목들은 매매를 할 필요가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유비케어도 마찬가지죠. 이런 종목들은 가격이 싸졌다고 해서 매수를 하는 게 아닙니다. 괜히 매수했다가 이 바닥이라고 생각했는데 지하실이 있는 경우들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그렇고요. 일단 계룡 전기도 전선주인데 흐름이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아까 얘기했던 가온 전선을 이야기했던 게 이 종목이 그래도 자리를 만들어 가니까 다른 이런 전선주들을 보자 했는데 이 전선주들이 이렇게 빠지고 있죠. 왜 이거를 보냐면은 결국에는 이렇게 자리를 만들어 가는 종목이 크게 가려면은 테마를 이뤄서 가야 됩니다. 테마가 같이 형성이 돼야 되는데 이런 재룡 전기 같은 전선주들이 자리를 아직 만들지 못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제이시언 시스템은 그래도 최근에 좀 강한 그런 흐름입니다. 이것도 이게 파트너사로 옛날부터 엔비디아 국내 파트너사였다 보니까 그런 이슈로 해가지고 좀 상승하는 그런 움직임입니다. KTNG도 아까 봤던 것처럼 뭐 KT 이건 또 이제 뭐 이제 KT랑 연관이 있고 이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아까 봤던 KT처럼 51선 근처에서는 계속 반등이 나와주는 그런 흐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도 반등이 좀 나와줄지 이런 것들 예를 들어 지금 이렇게 아래꼬리 달리고 내려왔는데 여기 아래꼬리를 손절 잡고 한번 매매해봐야겠다라고 볼 수는 있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좀 계속 보면은 네이버가 최근에 좀 강하게 회복을 하더라고요. 이제 강하게 이제 거의 V자 반등식으로 이렇게 빨리 나와주는데 이게 힘이 그만큼 이제 강했기 때문에 좀 상승이 나오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얘도 지수가 하락을 하는데 반등이 나와주니까요.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는 좀 봤을 때는 이제 단기적으로는 좀 많이 올랐습니다. 여기 구간에서보다 많이 올랐기 때문에 신규 매수를 진입하기에는 좀 부담이 되는 자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나 이렇게 눌려졌을 때는 이렇게 떨어졌을 때는 매수를 해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넣어놓고요. 뭐 카카오도 그동안에 너무 하락을 했었고 JYP 엔터테인먼트 최근에 이제 아파트 이슈로 해서 상승을 좀 나왔었던 모습이지만 워낙에 역배열인 종목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볼 필요가 없습니다. 한국가스공사 이렇게 하락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저는 옛날에 이제 대왕고래 이슈로 매매를 했던 건데 지금 결국에는 대왕고래 이 예산안도 지금 편성이 소봉으로 얼마 안 된 상태로 줄어들었고요. 그다음에 결국에는 이제 탄핵에 대한 이슈가 있다 보니 월요일 날은 또 하락이 좀 나와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좀 빨리 이렇게 좀 넘겨서 보면은 이렇게 이런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좀 계속 하락이 나오는 추세고요. 이런 추세 말고 자리를 만들어가는 종목들을 위주로 좀 봐주는 게 좋습니다. 폴라리스 AI가 그래도 좀 자리를 좀 만들어 가는데요. 좀 나쁘지 않은 흐름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200일선 지지받고 박스권 만드는 흐름. 폴라리스 오피스는 그렇게 강하게 상승하거나 그러진 않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폴라리스 AI가 나쁘지 않고요. 카페24 같은 경우는 이런 201선 근처에서 그냥 반등이 나와줬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하나오션은 우리가 이제 뽑아서 결국 우리 매수 수익을 냈던 그런 종목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빠지네요. 반도체, 한미반도체 쪽으로는 지금 볼 필요가 없습니다. 에이텍도 이제 정치 테마 관련된 종목이죠. 정치 테마 주들 지금은 좀 보면은 이슈가 계속 좀 시끌시끌하지만 그래도 단기간에 좀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좀 조심해서 매매를 하는 게 좋겠다 생각합니다. 서울반도체도 볼 게 없고요. 역배열인 종목들은 볼 게 없어 보입니다. 이스트 소프트도 이렇게 상승하는 게 결국에는 이제 정치 테마로 제가 올라가는 걸로 알거든요. 그래서 얘도 좀 잠깐 논외로 두고 AI에 대한 그런 이슈로 올라가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한국항공우주도 지금 최근에 이제 방산주들이 좀 주춤하는데 얘도 하락을 했지만 이런 200일선 근처에서 계속 반등이 나와주는 모습이거든요. 이때도 반등이 나오고 그런 모습을 좀 생각을 한다면은 지금 자리에서 한번 손절을 이런 저점을 깨지 않으면은 여기서 베팅을 한번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나쁘지 않아 보여요. 제 생각에는 지금 자리가 200일선에서 계속 반등이 나와줬던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역배열인 종목들은 볼 게 없고요. IMBC도 정치 테마죠. 코나이도 이제 정치 테마입니다. 이재명 대표 옛날에 지역 화폐 관련된 거고요. 이렇게 빨리 넘어가 보겠습니다. 산일전기 얘는 되게 신기한 게 신고가로 가고 있네요. 아까 뭐 가온전선 이런 거랑 느낌이 좀 다른 것 같은데 이것도 이제 정치 테마로 엮였는지는 좀 자세하게는 봐야 되겠지만 그래도 이런 이 단기간에 만들어졌던 높은 곳에서 만들어졌던 박스권을 돌파한 흐름은 나쁘지 않습니다. 매매를 한다고 하면은 이렇게 좀 내려와서 이런 박스권 내에서 매수를 해본다고 하면은 이 박스권의 저점을 손절로 잡고 매매해볼 수 있어 보입니다. 이렇게 좀 넘어가면 얘도 이제 정치 테마주고요. 정치 테마주는 일단 계속 갈 수도 있지만 좀 단기간에 좀 많이 올랐으니까 조금은 조심하는 것도 괜찮아 보입니다. 그다음에 계속 이렇게 좀 넘겨보면서 뭐 어떤 코인들이 있나 보는 거고요. 에코프로 2차전지 종목이죠. 배터리 결국에는 계속 하락을 합니다. 2차전지 이렇게 물려있으면 좀
큰일 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결국에는 이런 역배열인 종목들이 계속 역배열인 이유들이 있습니다. 계속 하락할 만한 그런 이슈들이 있다 보니까 하락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역배열 계속 떨어지는 것들은 올라가더라도 크게 못 올라갑니다. 이렇게 잠깐 반등했다가 떨어지는 그런 모습들이 계속 만들어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계속 이제 좀 보면은 이렇게 막 일진전기, 얘도 이제 전기 전선인데요. 얘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지금 매매하는 건 어렵지만 이런 200일선 근처에서 계속 얘도 반등이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이 지금 보여지고 있죠. 이런 것들이 200일선에서 좀 반등이 좀 나와주거나 이 KB 금융 단기간에 200일선 근처에 와 있거든요. 이런 자리에서 한번 반등이 나와줄 수 있지 않나, 그런 것들 손절 잡고 매매를 해볼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셀바스 AI 뭐 그렇게 강한 흐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계속 이렇게 좀 넘어가면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종목들을 많이 보다 보면은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고 이런 것들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KCS도 아마 이게 정치 테마로 이제 상승했던 걸로 알고요. 그다음에 GNC 에너지는 뭐 최근에 좀 반등이 좀 나와주는데, 근데도 이제 단기간에 이런 바닥권에서 좀 단기간에 상승을 했기 때문에 지금 베팅하기에는 좀 어려운 자리라 생각합니다. 아무리 이제 뭐 신고가를 가는 종목들이 좋다고 해도 단기간에 빠르게 반등했던 종목들은 좀 주의해서 보는 게 좋고요. 유젤 얘도 나쁘지 않네요. 계속 이렇게 신고가로 가니까요. 그런 상태에서 일단 얘도 마찬가지로 200일선 근처에서 이제 반등이 좀 나와주는 그런 움직임입니다. 무조건 이게 200일선을 기준으로 이렇게 본다라기보다 이런 그동안에 시장이 안 좋았는데 시장이 이렇게 밑에서 보면 하락을 하는데 얘는 상승하는 그런 흐름이 있다 보니 얘가 나쁘지 않구나라고 유추를 해볼 수 있는 겁니다. 뭐 아톤도 이런 박스권을 넘어주는 그런 움직임은 좀 있었는데 아쉽게도 종가가 이런 연고점의 꼬리 위에서 종가가 마감이 됐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런 모습은 아니어서 조금은 아쉽다 생각합니다. 이렇게 그리고 역배열인 종목들은 계속 하락하는 특징이 있고요. 계속 이렇게 좀 보겠습니다. 일단은 퍼진 시스템 얘도 뭐 이런 200일선 근처에서는 계속 한 번씩 반등이 좀 나와주는 그런 특징들이 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종목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특징들을 좀 보면서 보고 하면은 다음에는 이렇게 저런 것들을 이제 다음에도 저런 구간에서 이제 지지를 받을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하면서 매매를 해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계속 종목들을 봐주는 게 좋고, 셀바스 헬스케어 같은 경우도 계속 역배열이죠. 계속 떨어지니까 계속 하락을 하는, YJ 링크도 마찬가지로 계속 하락하고요. 이런 역배열인 종목들은 지금 상태에서는 볼 만한 이슈가 없습니다. 에이텍 모빌리티도 결국에는 정치 테마 주고요. LK 삼양 상승을 하는 그런 움직임인데 상승 후에 좀 이제 꺾이는 그런 움직임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상승하고 이제 상승했다가 이런 어깨가 고점이 낮아지는 이런 헤드앤숄더 모습으로 좀 내려갈 수도 있고요. 뭐 일단 이 자리는 그래도 51선 근처에서 한 번은 또 반등이 나와줄 수 있는 그런 움직임은, 그런 가능성을 좀 볼 수는 있어 보입니다. 그렇더라도 이런 추세선을 그어봤을 때 이런 자리까지만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면서 종목을 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전체적인 역배열인 종목들은 좀 넘기고 SG는 그래도 시장이 안 좋은데 자리를 좀 만들어가는 그런 흐름이긴 합니다. 나쁘진 않은 그런 흐름이다. 실리콘2 아까 화장품 주에서 VT는 좀 강하게 갔는데요. 같은 화장품 주인데 실리콘2가 약한 거 보면은 화장품 관련해서는 아직 흐름이 좋은 흐름은 아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다음에 크래프톤 최근에 그래도 신고가로 계속 12주 신고가로 좀 강한 흐름이고요. 여기에는 이제 배틀그라운드도 괜찮고 뭐 신작 게임들도 나쁘지 않다 보니까 좀 반등이 나와주는 흐름입니다. 펄어비스 게임주인데요. 게임주 뭐 그렇게 흐름이 좋지가 않습니다. HD 현대일렉트릭 그래도 이게 또 관련된 종목인데 AI 발전이 되면서 전력을 많이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전력 관련된 종목들이 나쁘지 않은 그런 흐름으로 좀 반등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슈 자체로는 좀 유망하고 워낙에 HD 현대일렉트릭이 보면은 재무도 되게 좋거든요. 재무도 지금 되게 좋은 그런 회사입니다. 게임즈는 빼고 일단 계속 이렇게 좀 빨리 보면서 시장이 이렇게 좀 크게 좀 봐주는 게 좀 좋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이게 그러니까 내 종목만 보면은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잘 알 수가 없는데 이렇게 전체적인 종목들을 봐주면 또 좋고요. HD 현대중공업도 조선주인데 지금 보면은 그래도 신고가 근처에서 머물러 있고 나쁘지 않은 그런 흐름으로 보여지긴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그래도 다른 시장보다는 또 조선주가 계속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나쁘지 않은 그런 흐름으로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계속 이렇게 좀 넘기면서 보겠습니다. 카카오 쪽은 뭐 이제 좀 수급이 좀 들어오는데요, 최근에. 근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 역배열인 상태에서는 매매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특히나 이런 200일선을 이제 막 200일선에서 뭔가 저항받을 수 있는 그런 모습들도 충분히 있기 때문에 매수하기엔 좀 애매하고요. 카페론도 이런 역배열이 진행되는 종목이긴 하지만 그래도 최근에 이제 이런 이 박스 이렇게 추세선을 좀 그어 봤을 때 이런 추세선을 좀 돌파하는 그런 흐름은 좀 만들어지고 최근에 좀 돈이 들어오는 그런 움직임들은 좀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한 이런 200일선 근처에서 이게 크게 상승했다가 이런 200일선 근처까지 빠졌거든요. 그렇다고 하면은 이런 자리는 한번 베팅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뭐 예를 들어 200일선이 깨지지 않으면은 들고 간다 라는 식으로 베팅을 해볼 수 있는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좀 계속 이렇게 좀 내려가면서 봤을 때
얘는 뭐 신규 상장주인 것 같습니다. 신규 상장주는 잠깐 빼고요. 그다음에 계속 역배열이죠. HPS 반도체 종목으로 계속 빠지고 있습니다. 반도체가 좀 많이 아쉬워요. 많이 아쉬운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좀 계속 넘기면서 그런 역배열은 계속 안 보시는 게 낫습니다. 지금 자리에서는 뭐 그렇게 막 갑자기 우리가 생각하는 드라마틱한 먹다 반등이 나오는 확률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특히나 지금 시장에 돈이 없는 상태고요.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신규 상장했다가 이렇게 밑으로 떨어지는 것들을 보면은 결국 손절이 또 중요하다라고도 이제 우리가 보시면 됩니다. 이런 결국엔 전체적으로 또 약세죠. 움직임들이 확실히 좀 약하다라는 게 보여집니다. 이제 지금은 이제 전체적으로 총 200 종목을 우리가 좀 같이 봤고요. 여기서 좀 정리를 해서 좀 보면은 지금 상태에서 매매하기 괜찮아 보이는 거를 좀 골라 보면은 일단 삼성화재를 여기 한 200일선 근처 좀 한 35만 원 뭐 이런 자리까지만 또 한번 와주면은 여기 손절 잡고 매매를 해볼 수 있을 것 같다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자리 12만 원, 33만 원 정도 손절 잡고 한번 매매를 해볼 수 있어 보입니다. 여기까지 떨어지면요. 이런 것들을 좀 남겨놓고 이런 박스권에 진입을 하면 매매하기 좋아 보이고요. 이런 지지와 저항 구간들이 이렇게 존재할 겁니다. 여기서 전고점 구간 얘가 만약 이렇게 떨어졌을 때는 한번 매매를 해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이런 200일선이 점점 올라오면서 구간은 내려오고 200일선은 올라오면서 이런 200일선 지지받고 올라가는 모습들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습니다. 물론 안 올 수도 있고요. 그래도 관점에서는 나쁘진 않다. 일신석재 정치 테마주는 잠깐 빼고요. 국영도 마찬가지입니다. 얘는 마찬가지로 이런 자리, 이런 종목의 전체적인 박스권을 좀 봤을 때 이 종목이 이런 전고점들을 그동안에 못 넘었었거든요. 근데 이제 최근에 2024년부터 해서 이런 전고점도 돌파하면서 지금 지지를 받는 그런 움직임들이 만들어지는데 얘가 만약 여기까지 한번 더 떨어져 주면은 이런 자리까지 떨어져 주면은 한번 매수를 해볼 수 있겠다. 뭐 이런 최근에 만들어졌던 저점을 손절 잡고 매매는 해볼 수 있겠다 생각을 합니다. 워낙에 지금 강했고요. 그다음에 현대, 미포, 조선을 봤기 때문에 한국조선은 지금 좀 그거에 비해서는 좀 약하고요. 삼성중공업도 지금은 200일선 근처에서 빠르게 반등이 나오는 거라 조금 약해 보입니다. 그다음에 샤페론 같은 경우는 얘가 지금은 일단은 이 200일선을 지지를 생각을 하고 매매를 한다고 쳤을 때 지금 시장에서 바이오나 쪽으로 좀 그렇게 움직임이 좋진 않은데요. 그래서 일단은 이런 자리를 선을 그어 보면은 여기 이런 전고점인 구간들이 좀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자리까지 한 2,800원 정도까지 오면은 한번 매수를 해서 한 뭐 5%나 손절 잡고 한번 매매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좀 하고요. 계속 또 보면은 뭐 동서도 나쁘진 않은데 동서도 좋은 종목입니다. 근데 살짝 아쉬운 거는 거래 대금 없이 이렇게 좀 계속 올라가는 게 살짝 이렇게 그러면은 갑자기 무너질 수도 있거든요. 하락을 할 때 쉽게 하락을 하는 특징도 좀 존재합니다. 에이션 시스템도 좀 보진 않고요. 그다음에 폴라리스 AI 얘는 지금 최근에 이제 뭔가 200일선 지지받고 올려주는 그런 움직임인데 상승이 나왔죠. 다시 한번 하락을 해가지고 이런 구간까지 떨어져 주면은 한번 매수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폴라리스 AI도 보고요. 이거는 뭐 다음 주에 하나씩 계속 일주일에 한 번씩 점검하는 시간을 좀 가지겠습니다. 한국항공우주는 뭐 지금 구간에서 매수해서 여기 손절가 안 깨면은 손절가 깨지 않으면 계속 들고 가는 식으로 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200일선에서 계속 반등이 좀 나와주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흐름들이 나쁘지 않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다가 좀 올려놓고요. 신일전기는 조금 애매해가지고 왜 애매하다라는 거는 이제 이렇게 올려주는 그런 흐름들이 좀 있다 보니까 좀 더 지켜보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일진전기 같은 경우 200일선에서 지금 반등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보기는 어렵고 일단 이 6개의 종목을 좀 볼 것 같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이런 식으로 시장을 좀 같이 보는 게 좀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로 한번 좀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게 이제 마음에 드신다면 이렇게 한 주에 한 번씩 좀 한번 보는 같이 이렇게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하고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닥이었습니다.